5주차 첫 번째 파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체가 섞일 때, 종류가 다른 섞일 때 하나의 솔루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솔리드 솔루션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물과 기름이 있으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페이스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한 페이스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같은 조성, 구조, 특성을 가진 그런 액체나 고체를 하나의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 고체인 경우도 솔리드 솔루션이라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리와 니켈이 있으면 각각 FCC 구조로 원자가 구조 내에 골고루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형의 솔리드 솔루션이라 그럴 때 퍼센트가 많은 거를 솔벤트라 그러고, 이래 임퓨리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살루트로 되어 있고, 이 살루트의 정도에 따라서 이 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라는 걸 표현해 준 게 바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 이제 액체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리퀴더스 커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이하의 온도에서는 고체만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솔리더스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 구리와 20% 니켈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솔벤트는 카파이고 그 다음에 솔루트는 니켈인 거죠. 이 1300도씨일 때는 다 리퀴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략적 표현했을 때 이제 X축을 조성으로 표현하고요, Y축을 온도로 표현하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리퀴드가 될 거고, 낮은 온도에서는 솔리드가 될 겁니다. 근데 조성이 임퓨리티가 많으면 리퀴드하고 솔리드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리퀴드와 솔리드가 섞여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혼합물인 경우에 녹는 점이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정확히 한 지점에서 녹았다가 우리가 고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퀴드 되는 영역과 솔리드 되는 영역이 나눠지면서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평형도를 이제 그린 거를 이제 하나의 요 그림으로 이제 표현된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 퓨어 구리와 퓨어 니켈이 있을 때 이게 각각 니켈이 이렇게 X축에 점점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상을 보고, 그 다음 Y축이 온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온도 정의되어 있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높은 온도는 리퀴드고 낮은 온도는 솔리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 40대 있는데, 여기 혼합물이 이렇게 위에 요 라인은 완전 리퀴드고요, 요 밑에 라인은 완전 솔리드고요, 요 사이는 혼합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자세히 보고, 0에서 60% 니켈로 되어 있을 때 20% 니켈이 20%인 경우에 이제 온도를 1300도에서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요, 이 1300도 이상에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모두 다 리퀴드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온도를 좀 내려가면 요 만나는 점, 리퀴더스를 만나는 점에서 이 1195도씨로 되어 있는데요, 딱 만나는 점에서 이 C0로 표현된 20%의 리퀴드가 전체 이렇게 리퀴드 20% 니켈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라면, 솔리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 같은 온도에서 쭉 따라가서 1195도씨의 솔리드스 라인과 만나는 점, 이 부분을 따라가 보면 여기에 36%라 그럽니다. 여기 36%라 그럽니다. 그럼 36%의 니켈이 석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리퀴더스하고 같은 온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솔리드 라인에 대해서 요 임퓨리티의 함량이 틀린 거죠. 솔리드는 36%보다 적은 형태의 솔리드가 석출이 되고, 리퀴드는 요 20%보다 낮은 임퓨리티의 리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온도에서 보면 여러분 보면 이게 리퀴드가 13% 니켈,
임퓨리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는 28%의 니켈을 덩어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점점점 이 상이 온도 떨어지면 성장하겠죠, 그죠? 좀 생겼을 때 이 세 개인데 요 CRC에 해당되는 요 덩어리에 따라서 좀 붙었을 때 중심은 되게 높은 그 니켈이고 점점 표면에 붙는 거는 낮은 농도의 니켈이 이렇게 석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계속 이제 리퀴드는 여기서 낮은 임퓨리티, 그다음에 솔리드는 솔리드도 낮은 임퓨리티 점점 떨어지면서 딱 20으로 내려왔을 때 완벽히 솔리드가 되면서 그때까지 붙었는 요 세 개라면 상이 이렇게 좀 커져서 이렇게 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최대 마지막에 붙어 있는 상은 솔리드 20% 니켈이 될 거다. 솔리드 20% 니켈이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고 요 제일 중심에는 이미 솔리드 남아 있으니까 이제 높은 농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온도가 특정한 페이스에서 떨어질 때 온도에 따라서 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그래프를 또 보면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인 경우입니다. 실리콘인 경우인데 Y축이 템퍼리처이고 다음 X축이 임퓨리티 컨텐츠인데 여기에서 리퀴더스는 밑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솔리더스는 이렇게 아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에 그림하고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1412도 되는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보면 온도 떨어질 때 이렇게 선을 같은 온도에서 TB라 표현되어 있는 평행선을 그어보면 솔리드스는 석출이 되는 게 임퓨리티가 낮고 리퀴드는 임퓨리티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솔리드였는데 온도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면 리퀴드 파트는 계속 임퓨리티가 높아지는구나. 솔리드는 임퓨리티가 리퀴드보다는 낮은 상태에 석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좀 천천히 떨어뜨려 보면 계속 임퓨리티가 리퀴드로 넘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덩어리 실리콘을 녹이면 리퀴드 쪽으로 임퓨리티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표면에 석출된 부분은 안에 처음 고체 상보다 임퓨리티가 약간 높은 상태, 이 솔리드 슬라임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온도를 좀 낮추면 이 리퀴드가 계속 남아있을 때 리퀴드는 계속 임퓨리티가 높아지는 상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녹였다가 점점 녹이면 식힐 때 녹은 쪽으로 제일 표면에 석출된 실리콘은 임퓨리티 높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이 존 리파이닝이라는 그 실리콘을 굉장히 퓨어한 실리콘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런 실리콘 덩어리가 있을 때 이 표면에 히트를 가해주면 이 표면 녹을 겁니다. 살짝 녹겠죠, 그죠? 살짝 녹으면 고체상에서 임퓨리티 양이 액체 상태보다 낮기 때문에 녹은 부분에 리퀴드가 임퓨리티가 액체 상태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니큐론 상태에서 녹였다 응고 했을 때 고체 임퓨리티가 낮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보면 여기 녹였다 시키고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계속 액체 상태가 계속 밖으로 빠진다고 생각해 보면 임퓨리티가 끝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Direction of Travel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점점 녹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녹인 부분이 임퓨리티가 빠져나와서 바깥에 표출되어 있는 상태고 이 덩어리는 임퓨리티가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녹였다 식혔다 하면서 이제 이 표면에서 보면 impurity concentration이 점점점 끝으로 갈수록 녹임하면 점점 리퀴드로 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그 impurity가 이 봉에서 마지막으로 된 데까지가 가보면 여기가 impurity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녹였다 식혔다 녹였다 녹이면서 쭉 이렇게 가면 임퓨리티가 바깥으로 나간 형태가 되고, 요 위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존이 C0, 요 C0 되어 있는데, 요 C0를 기준으로 해서 요 온도까지 한다 그랬을 때, 요 C0보다 낮은 높은 임퓨리티 파트를 잘라내면,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내면 이 안은 적어도 임퓨리티를 특정한 값보다 낮은 용도로 이 실리콘 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리더스와 리퀴더스를 이제 잘 이용해서 우리가 이 좋은 리파이닝 방법이라 그래서 불순물이 있을 때 용융점이 낮아지는 특성에서 이게 그 용융점이 낮아지는 특성이 지금 실리콘인 경우에 있었죠, 그죠? 자, 실리콘인 경우에 이렇게 임퓨리티 있을 때 녹는점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는 실리콘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용융된 액체에서 불순물이 집중되어서 국소적으로 녹은 영역이 불순물이 높은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 형태의 실리콘 덩어리가 있을 때 국소를 쭉 녹여가면서 쭉 이동을 해가면 주로 높은 부분에 불순물이 액체 상태로 실려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순물이 높은 쪽으로 가게 되고, 특정한 농도 이하의 부분만 길이를 딱 적절히 골라서 바깥을 잘라내면 안에는 깔끔한 불순물 낮아지는 그런 존을 방법이라 얘기하고, 존 리파이닝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페이스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중간에 이 리퀴더스하고 솔리더스하고 요 사이에 이제 과연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얼마나 이게 웨이트 퍼센트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자, 여기 C0라 그러고 리퀴더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솔리더스가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템퍼리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C0의 임퓨리티입니다. 임퓨리티 웨이트 퍼센트가 있는데, 자, 웨이트 퍼센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보면 이게 C의 리퀴드고요, 얘가 C의 솔리드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은 리퀴드와 그 다음에 솔리드와 이렇게 웨이트 퍼센트를 따졌을 때 이걸 WL이라고 표현하고, 솔리드가 WS로 표현했을 때 W 리퀴드와 웨이트 퍼센트니까 W 솔리드는 합하면 1이 되는 거죠. 자, 1이 되는데, 여기에서 리퀴드는 CL 만큼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는 CS의 웨이트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상태에서 이제 이 CL만큼의 웨이트 퍼센트의 임퓨리티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리퀴드의 CL 퍼센트, 그 다음에 솔리드의 CS 퍼센트를 해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C0의 웨이트 퍼센트만 가지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리퀴드와 솔리드의 웨이트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CL은 WL 대신에 여기에 1-WS다 하고, CS의 WS는 C0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WCS-CL의 WS는 C0의 -L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WS는 CS에서 CL이고 C0의 CL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WL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WS니까 이게 보면 CS-CL분의 CS-CL 마이너스의 C0 플러스 CL이 되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바로 CS-CL분의
CS-C0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솔리드의 웨이트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 CS-Cl은 바로 CS에서 Cl을 뺀 이 길입니다. 그 다음에 C0-Cl은 C0가 여기니까 C0-Cl이니까 이 길입니다. 자,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는 뭐였냐면 바로 요 솔리드의 웨이트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리퀴드의 웨이트 퍼센트는 이제 CS-Cl 밑에 분모가 같죠? 이 길이 분의 그 다음에 CS-Cl니까 결과적으로 솔리드 쪽에서 이걸 빼준 게 이쪽 편 리퀴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내가 솔리드를 알고 싶으면 요 길이에서 리퀴드 쪽 요 길이를 이쪽 리퀴드 쪽 길이에서 전체 길이를 나눠주면 되고 리퀴드 쪽에 이 그 웨이트 퍼센트를 알고 싶으면 이제 리퀴드의 웨이트 퍼센트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보면 전체 길이에서 요 솔리드 라인하고 요 C0하고 거리를 서로 반대편에 지렛대처럼 이렇게 보면 전체 길이에서 반대편 전체 길이에서 반대편 하는 것이 솔리드 쪽은 여기 일단 리퀴드 쪽은 여기 해서 시소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천칭 저울 저울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합물의 성분별 비율 계산을 하는 걸로 이제 웨이트 퍼센트를 이제 혹은 매스 퍼센트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렛대 레버 룰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레버 룰이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혼합물의 성분별 그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그 한 상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잠깐 보면 비평형 상태에서 코어는 이렇게 높은 농도의 임퓨리티나 요 그림에서요, 바깥은 낮은 농도의 임퓨리티 되고요. 이 아래 그 실리콘인 경우는 여기에는 코어는 낮은 농도나 바깥에는 이제 높은 농도의 그 덩어리에 높은 그 솔리드 라인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이제 임퓨리티가 커지겠죠. 그래서 좋은 리파이닝 방법으로 이렇게 레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면 그 좀 더 하나 더 추가되면 용해도의 한계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그 소금물을 생각해 보면 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을 때 여기에 소금을 넣어주면 NaCl 넣어주면 무한대로 넣을 수는 없죠, 그죠? 무한대로 넣을 수 없고 어느 이상 되면 석출이 됩니다. 석출이 되어서 여기에 용해도 한계가 생겨야 되는데 바로 특정한 임퓨리티가 높아질수록 걔는 그 용해도 한계에 해당되는 만큼의 덩어리에 임퓨리티가 이렇게 석출이 되는 라인을 우리가 용해도의 한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브스 커브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본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리퀴더스, 솔리더스, 그 다음에 이 솔버스 용해도 한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걸로 납과 다음에 주석이 같이 있는 땜납.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기전자에서 우리 납이 대량 생산할 때 PCB 같은 거 만들 때 납을 녹여서 전자 부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이 납과 주석의 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표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임퓨리티가 어떤 그 온도에 대해서 특정 이상 가 보면 여기 솔루빌리티 리미트가 솔버스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석출이 된다 라고 이제 되는 라인인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 그림입니다. 보면 납 100%하고 주석 100% 사이에 납에서 주석을 20, 40, 60, 80, 100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잠깐 보면 여기에서 좀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요 그 온도 한 330도 정도 됩니까? 여기서 보면 리퀴더스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이상은 아까 실리콘과 비슷하죠, 그죠? 실리콘의 좋은 리파이닝 방법에 따라서 용융점이 낮아지면 이 임퓨리티가 증가하는 리퀴드 형태가 같은데요. 그럼 이 아래 커브는 솔리더스가 될 겁니다. 솔리더스가 되고, 그럼 요 밑은 다 고체잖아요, 그죠? 고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솔리더스가 이렇게, 여기 리퀴더스가 있습니다. 리퀴더스가 있고, 솔리더스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리퀴더스와 솔리더스 지금 그림이 지금 요 하나가 좀 잘못됐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면 여기에 붙어야겠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게 구리와 납과 주석 사이에 어떻게 상이 되는가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요 솔리더스하고 라인이 이렇게 쭉 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게 183도입니다. 이게 183도 라인이거든요. 183도 라인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리퀴더스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점은 이 특정한 포인트가 주석이 61.9%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납 속에 구리가 주석이 61.9% 섞여 있다. 주석이 더 많은 거죠. 여기를 이제 보면 유테틱 포인트라 그래서 리퀴드와 솔리드가 섞여 있는 라인이 없습니다. 이 영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서는 온도를 낮출 때 리퀴드에서 갑자기 솔리드로 팍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우리 물처럼 중간에 혼재된 게 아니라 리퀴드 입장에서 쭉 돼 있다가 갑자기 이 포인트에서는 갑자기 솔리드로 팍 떨어지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는 이제 이 같은 온도에서 생각해 보면 석출이 됩니다. 석출이 되면 이 솔리드 라인에 이게 알파 페이즈로 생각해 보면 요 라인에 알파 상하고 그다음 여기 베타 상이 딱 섞이는데 이게 워낙 유테틱 포인트에서는 갑자기 석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테틱 포인트에서는 떨어질 때 알파와 여기 베타 상이 솔리드 상이 이 솔버스만큼 못 녹으니까 그냥 석출이 요 베타 상이 요 라인에 맞는 베타 상이 확 석출이 되는데 이 포인트에서 이동을 빨리 못 합니다.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근처에 끼리 모여가지고 보면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라인으로 이렇게 결정 구조가 이렇게 선 형태로 유테틱 페이스라 그래서요. 이 유테틱 페이스가 이렇게 상이 분리되어 있지만 바로 근처에서 뭉쳐 있는 라인 형태로 뭉쳐 있는 유테틱 페이스가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각 조성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 액체를 올렸다가 쭉 낮추면 이게 덩어리 졌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리퀴드와 고체가 형성이 되고 다음에 고체가 만들어지고 쭉 고체에다가 여기 이제 솔버스 라인을 만나면 페이스가 알파로 딱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버스 라인이 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 영역을 이제 보면 10%에서는 이제 L을 리퀴드 상태에서 쭉 내려오다가 리퀴드스를 만나죠. 만나면 이 리퀴드는 점점 이렇게 임퓨리티가 주석의 농도가 높아져 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한 솔리, 요 만나는 라인, 요 아까 레버 룰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보면 여기에서 요 그 지점에, 알파 페이스라 되어 있는데요. 알파 페이스가 표면에 이제 임퓨리티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자라고, 씨앗이 자라고, 그 다음 리퀴드는 이렇게 임퓨리티가 좀 더 커지는 상태로 되면서요. 요 포인트를 만났을 때 요 알파 덩어리가 충분히 커져 있는 상태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성장이 되고요. 성장을 해서 이 포인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알파 페이스가 이 덩어리 씨앗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그 씨앗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세 개라 그려져 있는데 몇 개가 도메인이 나눠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제 석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떨어지면 석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알파의 베타 페이스, 이제 아예 쭉 가서 있을 수 있는 임퓨리티가 일로 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베타 페이스가 이렇게 점이 이제 생겨서 여기 알파 페이스 상에 녹아 있지 못하고 더 내려갔을 때 이런 임퓨리티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40%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40%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리퀴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났을 때, 똑같이, 이제 석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석출되는 게, 이렇게 보면, 이 정도의, 낮은 임퓨리티가 생기고요. 온도 떨어지면, 점점 이렇게, 높은 농도가 이제, 붙었는데 씨앗의 주변에 붙겠죠. 그죠? 주변에 성장을 해야 갈 겁니다. 점점. 3개, 4개, 이렇게 씨앗 개수에 따라서 이게 쭉 성장을 해 나가겠죠. 점점 하다가 쭉 떨어지다가 요 온도가 183도에 딱 다다르면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 유테틱 포인트라 되어 있는 만나는 점하고 정확히 같죠. 그죠? 그럼 유테틱 포인트라는 게 이제 보는 여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바뀐 라인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알파 페이스가 증가하는데 이 표면에 유테틱 라인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성장해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급격히 이제 솔버스가 있으니까 요즘 팽창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파 베타 페이스가 이제 형성이 이렇게 석출이 되고요. 근데 요 사이 값은 유테틱 요 라인에 따라서 이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는 형태로 바로 이 유테틱 라인하고 좀 내려갔을 때 저 베타가 섞여 있는 형태가 쭉 이렇게 증가해서 요 중간은 알파 플러스 베타 라인이 섞여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간에 이 레버 룰에 따라서 우리 웨이트 퍼센트를 이제 두 가지 페이스가 얼마나 섞여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제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유테틱 페이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변이가 우리가 어떤 이 크리스탈의 구조를 볼 때, 그리고 어떻게 아까 성장한 실리콘 웨이퍼를 좋은 리파이닝 방법으로 녹여서 표면을 퓨리파이 할 때 이 상평형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